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요즘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슈가 참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또 적발된 이후에는 거짓 진술이나 도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 수사에도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수법과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선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들도 있는데 이게 적발 사례를 보면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음주운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요. 최근 들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소위 전동형 스쿠터라고 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입건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그 이전에 유명 가수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흔히 말해서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그런 행위까지 해서 네. 사회적 공분을 산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행위들은 최근에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명인들의 행위가 보도가 된 것이 일종의 학습 효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단순히 이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벌 수위를 낮춰보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법의 허점이나 맹점을 노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면 만취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그러니까 술타기 수법 같은 것들을 해서 명확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형량이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소위 꼼수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 내용도 도망가 이렇게 되는 셈이 됐는데 요즘 거리에 또 자전거나 킥보드 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교통수단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겠네요. 이번 일로. 예, 많은 분들이 좀 설왕설래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총 중량이 30kg 이상 나갈 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 반대로 20km 이상 주행할 수가 없고 총 중량이 30kg 미만이면 소위 말해서 이제 딱지를 끊는다고 하죠. 범칙금 예. 통고 처분 아니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안 하는 게 네. 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렇게 교통수단이 다양해진 데 따른 어떤 현상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요. 무려 13만 150건입니다. 네. 인구를 동일하게 놓고 환산해 봤을 때 일본의 6.6배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도로 확대 보급되면서 관련된 적발 건수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9년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음주운전 건수는요. 49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3,838건, 그러니까 5년 사이에 83배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더욱더 확대 보급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된 음주운전 역시도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는 놓고 가는데 이 공유형 킥보드 이런 걸 타고 오히려 집에 가다가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음주운전 적발 건수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술을 먹고 운전이나 뭐든지 이제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처벌에 예외를 두지 않는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네. 기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집행유예 처분과 같은 좀 완화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법적 억지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 1급 살인으로 기소를 해서 최대 5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신상공개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역시도 법적 기준은 조금 더 강화되었지만 그에 맞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의 문제인데요.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지난해 기준 42.3%에 달합니다. 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된 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 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정한 대응 그리고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 재범률이 40%가 넘는다면 이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피해자가 좀 안타깝게 이렇게 좀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도 극심한 생활고라든지 또는 각종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때문에요, 미국의 테네시주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부터 이 소위 이제 벤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그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역시도 이 배상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 가족에게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또 현 시점에서 어떤 대책들이 더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아주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오는 10월 25일부터는요.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는 어쩌면 범죄나 음주운전의 기회를 억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음주운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얼마 후면 이게 또 시행이 되는군요.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